안녕하세요.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만 차분히 전해드리는 황금정보시대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지금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황금같이 귀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정부 노인 일자리 신청 이미 기간이 끝났습니다. 115만 2천 개라는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요. 신청 못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12월 놓쳤으니까 올해는 끝났다. 내년 1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청 가능한 노인 일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는 맞는데요. 12월 집중 모집과는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는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계십니다. 12월에 신청 못했다. 그래서 포기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경로가 있었다. 이미 2월, 3월 지나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들도 예산이 정해져 있거든요. 선착순은 아니지만요. 예산 소진되면 그냥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신청 가능한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 경로를 전부 알려드립니다. 12월 놓치신 분들이 지금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실제 방법들입니다. 전화번호, 신청 방법, 준비할 서류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끊으면요. 어느 경로가 본인한테 맞는지 판단을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연령 기준도 다르고요. 자격 조건도 다르고요. 신청하는 곳도 다 다르거든요.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가장 큰 착각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12월에 정부 노인 일자리 신청 못했으면 올해는 끝이다. 이거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딱 하나만 떠올리십니다.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는 거 월 29만 원 받는 공익활동 이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경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취업알선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맞는데요. 12월 집중 모집하고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랑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데요. 민간기업 일자리랑 60살 이상 어르신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농어촌 일손, 시험감독관 이런 일자리들이요. 전국에 수행기관이 한 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취업알선형은 12월 모집이 아니에요. 수행기관별로 별도 모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각 지역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자기들 사정에 맞춰서 따로따로 모집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못 넣었어도 지금 1월에 신청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12월에 공익활동형 신청 기간 놓쳤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집에만 계셨다. 그런데 3월쯤 되니까 옆집 어르신이 취업알선형으로 일 나가고 계시더라.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왜 나는 몰랐을까? 그게 바로 정보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제도인데요. 이것도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합니다. 2026년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확한 건 수행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 시니어 인턴십은 뭐냐면요. 60살 이상 어르신을 기업에서 인턴으로 석 달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괜찮다 싶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고요. 이때 정부에서 기업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인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했어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고요.
정규직 전환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12월 집중 모집에만 되거든요. 취업 알선형이나 시니어 인턴십은 별도로 알아봐야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노인 일자리 놓쳤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움직일 수 있는 경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제도들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전화는 어디로 하는지 그걸 모르면 결국 못 쓰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구체적인 숫자 나갑니다. 취업 알선형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연령 기준은 60살 이상입니다. 공익활동형은 65살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취업 알선형은 60살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0살, 61살, 62살, 63살, 64살 이 연령대 분들은 공익활동형 못하지만 취업 알선형은 신청 가능하다는 겁니다. 수행기관은 전국에 약 400개가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의 지혜 이런 곳들이에요. 그런데 이 400개가 동시에 모집하는 게 아닙니다. 각 기관마다 사정에 맞춰서 별도로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본인 지역 수행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1544-3388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표 번호인데요. 여기 전화하시면 본인 지역 수행기관 연결해 줍니다. 일자리 종류는 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농어촌 일손, 시험감독관 이런 실제 민간 일자리들입니다. 급여는 기업이랑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제나 월급제로 받습니다. 공익활동형처럼 29만 원 고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청 방법은 구직신청서 제출입니다. 수행기관 방문해서 구직신청서 쓰고요. 상담받고요. 기업이랑 매칭되면 면접 보는 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취업 알선형은 공고 확인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수행기관별로 모집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곳은 1월에 모집하고요. 어떤 곳은 3월에 모집하고요. 이게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1544-3388 전화해서 본인 지역은 언제 모집하는지부터 물어봐야 합니다. 이제 시니어 인턴십 숫자 나갑니다. 이것도 연령 기준 60살 이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요. 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1인당 최대 240만 원까지 해줬습니다. 석 달 인턴 기간 동안 기업이 급여 주는 건데요. 정부에서 그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석 달 끝나고 기업이 계속 고용하면 추가 지원이 나갑니다.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하고요. 정규직 전환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예산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였어요. 1월부터 시작해서 예산 다 쓰면 그냥 끝나는 시기였습니다. 2026년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확한 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는 1577-1923입니다. 여기가 시니어 인턴십 전담 상담 번호인데요. 2026년 운영 여부랑 신청 방법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도 있습니다. www.senior.or.kr 여기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민간 기업 구인 공고가 올라옵니다. 정부 지원은 아닌데요. 시니어 대상 일자리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알바몬 중장년 섹션도 있고요. 워크넷, 사람인 이런 곳들도 시니어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12월 놓쳤다고 정부 일자리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취업 알선형은 별도 모집이고요. 시니어 인턴십은 2025년 기준 상시 접수였고요. 민간 구인구직도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1월에도 신청 가능한 경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 하나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들을 알고도 신청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착각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장 흔한 착각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 12월 놓치면 끝이다. 이거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알선형은 별도 모집이고요. 시니어 인턴십은 2025년 기준 상시 접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12월 신청 기간 지나가면 그냥 포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뉴스에서도 12월만 얘기하거든요. 115만 2천 개 모집한다. 12월 26일까지다. 이렇게만 나오니까요. 취업 알선형이나 시니어 인턴십은 따로 찾아봐야 나옵니다. 그래서 정보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엄청 많으십니다. 12월에 신청 못했다. 그래서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월, 2월, 3월에도 신청 가능한 일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 정부 지원 일자리는 12월 모집만 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이건 12월 집중 모집 맞습니다. 그런데 취업알선형은 수행기관별로 따로 모집합니다. 시니어 인턴십은 2025년 기준 예산 소진될 때까지 상시였고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받는 일자리가 12월에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월에도 있고요. 2월에도 있고요. 3월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행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니까 직접 확인해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착각, 시니어 인턴십은 젊은 사람들용이다. 이거 정말 많이 오해하십니다. 인턴십이라고 하면 20대, 30대 청년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시니어 인턴십은 60살 이상 전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자체가 고령자 고용 촉진이에요. 기업한테 인건비 지원해 주면서 60살 이상 어르신을 채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했고요. 석 달 인턴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때문에 착각하시거든요. 인턴십이라는 단어만 보고 젊은 사람들 제도인 줄 아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60살 이상만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세 가지 착각 때문에 실제로 신청 가능한 일자리를 놓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12월 놓쳤으니까 끝이다. 정부 지원은 12월만 있다. 시니어 인턴십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1월에도 신청 가능한 정부 지원 일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취업알선형 수행기관 확인하고요. 시니어 인턴십 2026년 운영 여부 문의하고요.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제도들을 몰라서 손해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실제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5살 어르신인데요. 2025년 12월에 공익활동형 신청 못하셨어요. 서류 준비하다가 기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요. 올해는 끝났다. 2026년 1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2월쯤 되니까 옆집 어르신이 경비일을 나가고 계시더래요. 어디서 구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취업알선형으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시니어 클럽에서 구직 신청서 냈더니 아파트 경비 자리 연결해 줬대요. 그때 이분이 알게 되신 겁니다. 아, 12월 공익활동형 말고도 다른 경로가 있구나. 그런데 그때는 이미 2월이 지나가고 있었고요. 본인 지역 시니어 클럽은 1월에 모집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3월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모집 때 신청하셨대요. 만약에 12월에 취업알선형을 알았으면 1월에 바로 움직였을 겁니다. 정보 차이 때문에 2달을 그냥 보낸 거예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2살 어르신인데요. 이분은 공익활동형 자체가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공익활동형은 65살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처음부터 노인 일자리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셨어요. 65살 되면 그때 신청하지 지금은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3월에 복지관에서 우연히 취업 알선형 포스터를 보신 거예요. 60살 이상 신청 가능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때 알게 되신 겁니다. 아, 60살부터 되는 제도가 따로 있구나. 바로 복지관 가서 상담받고 구직 신청서 넣으셨대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빌딩 청소 일자리 연결받으셨습니다. 만약에 12월에 이걸 알았으면 1월부터 신청했을 겁니다. 정보를 몰라서 석 달을 놓친 거예요.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정부 일자리는 12월만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취업 알선형이 따로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12월에 공익활동형 신청 못했다. 그래서 포기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경로가 있었다. 이미 몇 달 지나가고 나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례였고요. 이제부터는 실수를 어떻게 막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 실수 막는 방법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증 있으신 분들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간병인 자격증, 조리사 자격증, 운전면허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취업 알선형 신청할 때 이걸 안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격증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실제로는 자격증 있으면 매칭이 훨씬 빨리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면 요양원이나 재가센터 일자리 바로 연결 가능하고요. 운전면허 있으면 셔틀버스 운전이나 배송 일자리 연결됩니다. 조리사 자격증 있으면 급식실이나 식당 일자리 우선 배정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구직 신청서 쓸 때 본인이 가진 자격증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사소한 거라도 다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교육 일정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니어 인턴십 같은 경우는요. 기업이랑 매칭되기 전에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무 교육이나 안전 교육 이런 거예요. 2025년 기준으로는 수행기관에서 교육 일정 안내해 줬는데요. 이걸 놓치면 매칭이 미뤄집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61살 어르신이 교육 일정 안내받고도 안 가셨다가 나중에 교육 이수가 필수 조건이라는 걸 알고 한 달 늦게 매칭된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육 일정 제대로 확인하고 참석했으면 바로 매칭됐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교육 일정 있는지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세 번째, 공고 확인 먼저 하셔야 합니다. 취업 알선형은 수행기관별로 공고가 따로 나옵니다. 어떤 곳은 1월에 모집하고요. 어떤 곳은 2월에 모집하고요. 어떤 곳은 3월에 모집합니다. 그런데 이걸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아무 때나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광주에 사시는 66살 어르신이 1월에 복지관 찾아가셨는데 담당자가 지금은 모집 기간이 아니라고 해서 3월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화로 미리 확인했으면 쓸데없이 2번 방문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1544-3388 전화해서 본인 지역 수행기관 모집 일정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공고 나오는 시기 확인하고요. 그때 맞춰서 신청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 세 가지만 조심해도 시간 낭비 안 하고 바로 매칭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실수 사례였고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뭘 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 드리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하셔야 합니다. 1544-3388 이 번호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표 번호입니다. 여기 전화하시면 본인 지역 취업 알선형 수행기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물어보실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지역 취업 알선형 수행기관 어디인가요? 지금 모집하고 있나요? 모집 일정은 언제인가요? 이렇게 세 가지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본인 지역 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 연락처 알려줍니다. 그 번호 받아서 바로 거기 전화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화는 1577-1923입니다. 시니어 인턴십 전담 상담 번호인데요. 여기 전화하셔서
2026년 운영 여부부터 물어보셔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상시 접수였는데요. 2026년도 같은 방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화하셔서 물어보실 내용은 이겁니다. 2026년 시니어 인턴십 신청 가능한가요? 지금 예산 남아 있나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세 가지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2026년 운영한다고 하면 바로 신청 절차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트 접속하셔야 합니다. www.senior.or.kr 여기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시면 민간기업 구인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아니지만요. 시니어 대상 일자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경비, 청소, 간병, 조리, 배송 이런 공고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직접 지원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상담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전화로 일정 확인하셨으면 직접 수행기관 방문하셔야 합니다. 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 가시면 취업알선 담당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 받으시고요. 본인한테 맞는 일자리 종류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상담 받으실 때 꼭 말씀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 연령, 자격증 유무, 근무 가능 시간, 희망 일자리 종류 이렇게 네 가지는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에 따라서 매칭되는 일자리가 달라지거든요. 네 번째, 구직신청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담 끝나면 구직신청서 쓰게 됩니다. 양식은 수행기관에서 주는데요. 거기에 인적사항이랑 경력이랑 자격증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격증 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 있으시면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조리사, 운전면허,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거 하나라도 있으시면 다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력 란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일 하셨는지 적는 건데요. 이것도 매칭에 영향을 줍니다. 사무직 경력 있으시면 행정 보조 일자리 연결 가능하고요. 영업 경력 있으시면 판촉 일자리 연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력도 빠짐없이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대로 하시면 취업알선형이나 시니어 인턴십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추가로 확인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련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 있으면 일자리 매칭이 훨씬 빠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은 240시간인데요. 이론 80시간에 실습 160시간입니다. 교육비는 지역마다 다른데요. 정부 지원받으면 본인 부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나 내일배움 카드 같은 거 쓰시면 교육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데요. 주 5일 다니시면 한 달 안에 끝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시면 요양원, 재가센터, 방문요양, 간병 이런 일자리 다 가능합니다. 급여도 취업알선형 일반 일자리보다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격증 없으신 분들은 요양보호사 교육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부에서 취업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구직촉진수당도 나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 유형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2 유형은 월 28만 4천원씩 최대 6개월 지급됐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고요. 소득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이거 신청하시면 취업 상담도 받고요. 직업훈련 지원도 받고요. 구직활동비도 나옵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하시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고용센터 가시거나 워크넷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세 번째, 내일배움 카드입니다. 이것도 정부 지원 제도인데요. 직업훈련 교육비 지원해 줍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컴퓨터 교육, 조리 교육, 운전 교육 이런 거 다 지원 대상입니다. 연령 제한 없고요. 취업 준비 중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거 받으시면 자격증 교육 본인 부담 거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가시거나 HRD-net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카드 발급 받으시면 훈련기관 선택해서 교육 들으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까지 다 챙기시면 일자리 매칭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마무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판단하실지 기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오늘 핵심 3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6년 1월 지금도 신청 가능한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취업알선형은 전국 약 400개 수행기관에서 별도 모집하고요. 시니어 인턴십은 2025년 기준 상시 접수였는데 2026년 운영 여부는 1577-1923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2월 놓쳤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연령 기준이 다릅니다. 공익활동형은 65살 이상인데요. 취업알선형이랑 시니어 인턴십은 60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0살부터 64살 사이 분들은 공익활동형은 안 되지만 다른 경로는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 차이를 모르면 5해를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취업알선형은 수행기관별로 모집 시기가 다 다르고요. 시니어 인턴십은 2025년 기준 예산 소진되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에 바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2월, 3월 넘어가면 이미 예산 소진됐거나 모집 마감된 곳들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안 움직이면 불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1월 지금 확인 안 하시면 2월 되고요. 2월에 안 하시면 3월 되고요. 3월 되면 이미 상반기 절반 지나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다른 분들은 취업알선형으로 일자리 연결받고요. 시니어 인턴십으로 정규직 전환되고요. 민간 구인구직으로 급여받고 계십니다. 실제로 금액 계산해 보시면 손해가 보입니다. 취업알선형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15시간만 일해도 월 60만원 정도 나옵니다. 석 달이면 180만원이고요. 6개월이면 360만원입니다. 시니어 인턴십은 2025년 기준 기업이 인건비 지원받아서 채용하는 건데요. 석 달 인턴 거쳐서 정규직 되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6개월이면 900만원에서 1200만원입니다. 지금 안 움직이면 이 금액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할 행동은 이겁니다. 1544-3388 전화하셔서 본인 지역 취업알선형 수행기관 확인하시고요. 1577-1923 전화하셔서 2026년 시니어 인턴십 운영 여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화 2통이면 끝입니다. 5분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www.senior.or.kr 사이트 들어가셔서 민간 구인공고 확인해 보시고요. 본인한테 맞는 일자리 있는지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10분이면 됩니다. 오늘 15분 투자하시면 2026년 상반기 일자리 경로가 전부 보입니다. 다음에 비슷한 제도 보실 때는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 지원 일자리라고 해서 다 12월에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이건 12월 집중 모집 맞지만요.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이런 건 별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 들으시면 모집 시기부터 물어보셔야 합니다. 12월만 있는 건지 연중 상시인 건지 별도 모집인 건지 이걸 먼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령 기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65살부터인지 60살부터인지 이 차이가 5해입니다. 5해를 기다릴 건지 지금 바로 신청할 건지 이게 판단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소진 방식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착순인지 예산 소진까지 상시인지 수행기관별 별도인지
이것도 신청 시점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앞으로 어떤 제도 나와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12월 놓쳤어도 끝이 아닙니다. 지금 1월에도 신청 가능한 경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전화 2통 하시고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게 2026년 상반기 일자리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참 기쁘겠습니다. 앞으로도 삶에 힘이 되는 정보와 꼭 필요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